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올렸던 영상 제목에 타이틀에 1편이라고 좀 적어놓고, 했던 이유가 오늘 조금 부가적인 내용을 조금 뭐 부탁 겸,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한 가지 좀 바로잡아야 되는 게, 거기에서 피해자들 그 모임에 뭐 몇 명 정도가 있냐라고 했는 거에 제가 1560명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1156명이라고 제가 그거는 정정을 좀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그 줌 들어오기 전에 저희 계시는 분들, 지금 줌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만 상대로 그 KOK 재단과의 계약 관계도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렸어요. 거기에는 특정 회사 이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 이름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으로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기본적인 계약 관계가 그런 게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공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은 못 드리지만은 줌에 들어오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서 제가 PPT를 제공을 했던 그 국감 질의에 보냈던 내용을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분들은 연결해서 이 내용을 좀 들으시면은 도움이 조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에서는 언급을 하기가 좀, 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뭐 사실은 크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단은 차별화를 조금 두고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제가 그 문체위에서 다룬 거, 뭐 그게 조선 일보에 대한 부분만을 다루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도 동의를 하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거기에 설명한 내용들이 다 대부분 다 대부분 제가 동의를 하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부분은 뭐 다룰 수 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제가 오늘 1편으로 남겨놓고 2편으로 추가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런 거예요. 제발, 거기에 고문 변호사든, 뭐, 거기에, 그, 리더격에 있는 사람이든, 가장 기본되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좀 제대로 알면서, 공부를 좀 하면서, 좀 다뤘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 거기에서 다뤘던 조선일보에 관련된 부분, 뭐 그런 것들은 문체위에서 다루는 게 뭐 맞겠죠. 뭐 공익 광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정무위에서 다뤄야 될 내용, 그 다음에 그 검찰이라든가 뭐 이쪽과 관련됐다 그러면은 거기는 법사위에 한 번 더 올리면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행안위에 올린 이유가 경찰 쪽에서 부실 수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보면은 뭐 재수사를 왜 해야 되고 어떤 내용에 관련됐는 재수사를 해야 되는지에 관련해 가지고 전 벌써 2번 미팅을 하고 의견서도 내고 추가로 의견서도 또 더 들어갈 거고 추가적으로 좀 더 뭐 재단 이사장을 통해서 이메일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조치들이 지금 취해지고 있어요. 그럼 저희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액션도 취해주면서 더군다나 어떠한 부분들이 수사가 부실했는지 그리고 이거를 수사를 할 만한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을 해가지고 행안위를 추가로 그 국감 제보를 하고 질의에 좀 넣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요. 그러면은 상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송치가 되고 나서 보안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는 법사위로 이미 이제
그러니까 검찰로 넘어갔고 보안 수사 결과가 넘어오면은 결국에는 검찰에서 나머지 수사를 한다. 뭐 그쪽에서 이야기하기를 울산지검에서 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보안 수사를 하는데 어떠한 부분을 보완을 하라 그랬는지 이런 부분에 열중을 하는 게 맞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해준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 가지고 보안 수사가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를 빨리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먼저 해주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뭐 그쪽 주장은 울산지검 정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순경을 시작해 가지고 경감까지 간 사람을 그런 사람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면은 법사위에다가 또 던져봐야지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대응을 함에 있어 가지고 수사를 왜 안 하노 뭐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왜 기소를 하지 않느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검찰 나름대로 뭔가 보안이 필요해서 보안 수사를 하라고 내려보냈다 그러면은 경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좀그 팔로우를 해서 그 부분이 기소를 할 만큼의 그 뭐 자료라든가 증거 자료라든가 그게 기소를 하는데 필요한 만큼을 먼저 대응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래서 기본으로 정말 이 좀 돌아가서 내용 파악을 확실하게 좀 해야 된다. 특히나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원금 보장이다.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스테이킹 관련돼 가지고 스테이킹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원금이냐, 교환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금이냐라고 따졌을 때 그런 건 나중에 가서 들통이 나면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기본을 놓쳐버리면은 나중에 가서 참, 지금까지 해왔던 게 완전히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아주, 그, 적극적으로,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서라도 그거를 좀 보충을, 해서, 그리고 제대로 알고서 전달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제 내용을 계속 듣고 오신 분들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누구를 헐뜯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좀 분간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용조차도 확인을 하지 않고서 또 뭔가 하고 나니까 뭔가 이야기를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결국에 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나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확인을 해 들어가는 거지요. 정말 스테이킹을 하는데 원금을 준다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다음에 저쪽에서 여기서는 그 공지사항에 나왔다시피 채굴이라는 거는 마이닝이고 스테이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할 건지 그런 것부터 그 다음에 스테이킹을 돈으로 했느냐 그 다음에 지금 교환자산으로 잡혀 있는 게 US 달러로 당신들이 스테이킹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 이런 부분들이 그, 그러니까 흔들러도,
흔들리지 않을 부분들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싸움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제대로 들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이해를 하겠지요. 그렇다고 이제 와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뭔가를 설명한다, 해달라고 했을 때 못 해줘요. 왜? 저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정말 그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그 투자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욕도 얻어먹어가면서 이렇게 자료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물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있는 내용까지도 파악을 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올렸던 영상 속에서 그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존심 때문에라도 저한테 뭘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할 수 없을 그 저한테 뭐 거꾸로 제의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도 저는 못 해줘요. 여기에 저와 뜻을 같이 하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조차도 이렇게 뭐 오프라인에서 전국 설명회 또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린 부분들을 이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와서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제가 지금까지 그 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나쁜 놈으로 많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뭐 그 글로 올라가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도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본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기본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국감 내용 봤잖아요. 28분 정도의 내용.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내용을, 국감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가를 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그 점수를 준다고 하면은 저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거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런 국감에 질의를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정보 소스는 출처는 기본적으로 제보를 한 사람이 준 내용이 맥시멈이죠. 그게 정말 오랜 시간을 두고서 많은 설명을 하고 많은 미팅을 통해 가지고 해주고 그다음에 자료도 여러 가지가 그런 기반이 되는 내용 그러니까 이제 증거 자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제공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한 상태에서 했다라고 하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 국감을 하는 데에 얼만큼 준비를 해왔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거기에 나온 내용들 보면은 거기에서 계속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내보냈던 180만 명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국내에는 뭐 90만 명, 피해자가 90만 명이라 하는데, 저희 실제로 90만 명이라는 것도 90만 명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르는데, 그게 국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외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국내에만 90만 명이래요.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까디비 쓸 때, 실제로 90만 명이 그게 맞는지, 그 다음에 4조 원의 기준은 또 뭔지, 뭐 이렇게 나오면은 뭘 가지고서 근거로서 4조 원을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7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 뭐 보상받은 거든 현지 교환 자산이든 이거 다 합치면요. 저는
비트이더 USDT 이거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금액이라고 봐요. 7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수십 조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3조 원 이야기하는 거는 입출금 내역의 부분만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트이더 USDT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4조 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건지 그런 게 명확치가 않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어, 이 근거가 좀 부족하고 게다가 이 피해자의 수라는 부분도 지금 18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또 소개하는 사람 기준, 그게 제가 소개하는 기준으로는 더 적고요. 어, 이, 아니지. 파키스탄 친구가 저한테 한 60명인가를 무료 회원, 무료 리플을 했는 회원, 그거를 포함을 제 참여 코드를 좀 달라고 해가지고 줬더만에 저한테 한 60명인가를 넣어준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피해자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체위에서 이야기한 그 조선일보와 관련된 내용에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커뮤니티 풀로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저는 그 기사를 본 적도 없고 그게 크게 본인 스스로도 그게 문제가 전부 다가 아니다라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다 생겼다라고는 아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피해가 거의 다 봤다라고 보는 시점은 언제쯤이냐? 이게 정말 이상하게 흘러간다라고 봤을 때는 한 6월, 7월 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게 느꼈던 시점은 언제냐? 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횟수가 넘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구나. 현재 가격을 따지면은 7달러 기준으로 0.0005를 계산을 해보면은 7달러 이때 14,000원 할 게 현재는 1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하면은 0을 두 개를 붙이잖아요. 그럼 14,000에서 140만 퍼센테이지가 떨어진 거예요. 가치가 하락을 한 거예요. 140만 프로,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거의 문제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 소위 말하는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됐는. 근데 실제로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회사는 페이퍼 카폰이고, 그리고 그 운영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미디움 파운데이션을 그 언론에 계약을 한 걸로 내보내면서 거기에 기술력 관련된 거는 모 업체 하나의 업체에 나오는 그런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미디움 LTD라고 하는 그 홍콩 법인의 사람들은 한 번도 나타나질 않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누가 나타났느냐? 우리가 지금 고발 조치를 하고 고소한 쪽에서도 그 1인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재단이 해야 될 역할까지도 다 하고 있는 거, 현재도. 재단 이사장이 있으나 없으나 별반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누가 장악을 하고 있느냐. 재단은 자산도 안 가지고 있지요.
업무하는 내용도 그 문서들도 가지고 있지 않지요? 그 다음에 그 스테이킹 지갑 뭐 이것도 당연히 자산에 포함인 게 이것도 안 가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라고 가지고 있던 것도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명무실하게 그 뭐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재단 이사장도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이야기지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코인을 토큰을, 코인 토큰들을 스테이킹을 했잖아요. 비트이더, USDT, KOK, 뭐 다빈치도 있고 뭐 그랬는데, 다빈치는 뭐 40 몇만 개니까 뭐 그거, 그, 베트남 뭐 그 여자 하나가 뭐 맨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몇 개 안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것들, 이런 그 네 가지가 누가 가지고 있느냐? 25억 개는 최영규 이사장, 전 이사장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KOK는 지금 뭐 25만 개가 아니고, 25억 개가 아니고, 50억 개, 300억 개, 뭐, 1000억 개라고 해도 값어치가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비트이드 USDT를 우리는 이전에 분명히 스테이킹을 했고, 우리가 지갑으로, 주소로, 어떠한 스테이킹 주소로 보냈는데, 그거를 전 재단 이사장도 몰라, 현재 이사장도 몰라. 거기다가 현 재단 이사장이 어드바이저로 있을 때 그때 어드바이저들이 어느 소속이냐? KOK 재단 소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KOK를 임금으로 받아갔어요. 그리고 그거를 거래소로 내보내니까 이율 배반적이다. 하락장에 내보내니까 이율 배반적이다. 그거는 그 회사에서 그 회사의 운영사의 뭐 어드바이저라고 하면 현금으로 줘야죠. 그걸 왜 KOK로 줘요? 이런 본질적인 내용, 그 실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알고서 접근을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마지막이 문제다. 아무리 뭔가를 해놔도 마지막이가 다 뒤집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찰도 뭐 인지수사로 전환을 했는지 모르죠. 그 경찰관은 제 영상을 많이 봤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고소했는 그 범죄만 가지고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인지수사로 전환을 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포렌식 해보면 알겠죠. 제 휴대폰 드릴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여튼 간에 그 기본적인 이 그 문제의 본질, 그 다음에 문제의 내용 자체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확실하게 알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진행을 하면, 그래가지고, 시간 낭비가,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피해자들이라든가, 우리도 뭐, 전혀 데미지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면, KOK고, 우리도 KOK고, KOK를 가지고서 그 결론이 났을 때, 어느 쪽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색안경을 끼고서 보지 말고 기본적으로 정말 제가 주장을 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진지하게 내가 정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 내가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재단의 시스템이라든가 뭐 스테이킹부터 해가지고 플랫폼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거였는지 이 스스로도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고 직급자라고 표현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뭐 최고 상위자라고 했던가 뭐 그런 게 한지욱이가 최고 상위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앱을 가져와서 한국에 실질적으로 법인은
쉐이셸 공화국에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참여자들을 최초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알리는 데에, 그리고 참여자들을 계속 모집을 하는 데에, 어떻게 보면은 시발점이 한국이었다.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지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과 같은 그런 상위 직급자, 다단계의 상위자, 그게 사실은 아니죠. 그건 어떻게 보면 재단과 관련된 쪽의 사람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지요. 거기 직책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잘한 것 같아요. 뭐나 하면은, 이놈이 잡혔는데, 보석금 내고, 그, 그, 불법 체류 관련해가지고, 이미그레이션 코트에서 이게, 어, 재판이 계속 연기가 됐다. 그리고 보석금 내고서 지금 어, 구검장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가택연금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거기서 추가로 계속 카지노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놈을 빨리 한국으로 송환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이야기를 잘했죠. 그러면은 그런 거를 법사위에서 한번 다뤄봐야죠. 왜냐하면 송치가 돼가지고 검찰로 넘어가 있으니까 울산 검찰청을 상대로 적색수배령까지 내려가지고 붙들려 있는 놈을 왜 못 데리고 오느냐. 그런 부분들을 법사위에서 따져보는 이런 거는 필요하지요. 그런 이야기를 잘 꺼내놓고 마무리를 그렇게 가는 쪽으로 일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놈이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도망가는 놈 가지고 붙들고 저기 그 피고발자로 해가지고 고발을 했을 때, 그럼 언제 붙들어 와가지고 진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했을 때는, 경찰이 그걸 못했다고 했을 때는 시간만 질질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스태킹 지갑을 우리는 찾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으로 우리는 지금 계속 법적 싸움을 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기에다가 한번 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행안위는 제가 그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내면 질의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서면 질의에 들어가는 서면 질의나 대면 질의나 효력은 똑같아요. 아시다시피 17일부터 25일까지 국감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많은 제보들이 들어왔을 건데, 그거를 일일이 국감장에 내가지고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이, 실제로 오늘도 제가 조금 봤는데, 의사 진행 발언부터 해가지고 조금 악유먼만 생기면은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끊어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돗대기 시작 같아요, 사실. 국회 국감장 이렇게 보면은 고성이 오가고 표현들도 좀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사과하라 그러고 그런 게 많아요. 그렇다 보면은 실제로 진행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피해자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싸움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뒤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정말 다지고 다지고 다져가야 된다. 기본부터.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정말 마지막에 가가지고 뒤집혀 보면은 그걸 누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피해자 연대라고 하는데 피해자 연대가 뭔가를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저도 책임질 수 없고 거기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그렇게 그 믿고서 왔는데 1156명을 언급을 했고 뭐 고소자가 또 190 몇 명인가 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대로 아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죠. 그런 상태에서 싸움을 해야지. 저는 사실 이게 뭐 뭐 때문에 이런 그렇게 제가 판단을 좀 하나 하면은 뭔가 보장이라는 자꾸 주장을 해요. 그리고 스테이킹이 자산으로 현재 교환 자산으로 되어 있는 US 달러 그게 원금이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그 기본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그런 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근거를 대고 실제로 그게 원금 보장이라는 것 그런 내용이 증거로 제시가 됐는 게 이 출처가 어디서 나왔느냐? 재단이나 이런 공지사항에서 나오지 않은 거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의미 없는 것이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은 법사위 쪽에 뭐그 되게 능력이 있어 보여요. 뭐 사람 이렇게 뭐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바로바로 올릴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은 딴 거보다도 법사위에서 한번 다뤄줬으면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검찰 쪽에서 어떤 수사를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떤 내용으로 뭐 어떤 그 저기 보안 수사에 필요한 뭔가 지시가 왔으면은 그게 경찰로 넘어간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얼만큼 팔로우를 해줬느냐 뭐 이런 것들이 또 그 국감장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한다 그러면 국감장에 올라갈 이유가 없죠. 못하지요. 그러면 뭐 가지고 한번 하느냐. 적색수배령이 떨어져가지고 체포가 됐는 거를 그걸로 잡은 건 아니지만은 이놈을 소환을 해와야 된다. 신병 인도를 받아와야 된다. 왜 못하느냐. 이게 그쪽에서 그 나라의 국적을 얻기 위해서 돈 많으니까 국적을 얻을 수도 있을 줄 몰라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놈 한국으로 데리고 오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데리고 오는 거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고발인 그 저기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는 경찰에서 내렸던 했을 거 아니냐. 그럼 왜 그걸 못 데리고 오느냐. 뭐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하든지 지금 경찰 쪽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을 한번 경찰 그 행안위 쪽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어, 피해자들을 위해서, 뭐, 근데 이건 또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가 그 피해자 전체 대표도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죠. 1156명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대표로 인정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190명이라고 하면 190명 중에서 그 뭐 실제로는 고소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190명이었는데 지금 제가 듣는 소리로는 거기에 회비를 내고 하는 사람이 150명 수준, 뭐 그 이하인지, 뭐 그렇게 지금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가지고서 피해자 전체를 대표한다는 식의 표현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 사람이 피해자 대표예요? 저도 대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피해자 단체 중에 하나의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발 그거는 지켜주세요. 저는 인정 못해요. 왜? 지금 저는 그 부분, 기본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대표로 인정을 못해요.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표로 인정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혼자가 전체 80만의 피해자 대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피해자 단체가 다른 데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워딩이에요. 데피니션을 잘 하고 넘어가야 돼요. 뭔 이야기인지 또 이것도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는데 연대라는 표현까지도 썼기 때문에 여러 개의 단체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피자 대표가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모임은 우리 협의회처럼 자율적으로 모였든 어떻게 했든 간에 그렇게 모인 개개인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의 조직이고 우리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율 조직이긴 하지만 조직이에요. 근데 거기가 대표성을 띠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는 이거 정말 큰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절대로 뭐 거기서 이야기하는 대표 절대로 인정 못 해요. 저는 확실하게 좀 제대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표현이 정말 80만의 대표인 것처럼 보여요, 그거. 일반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이게 피해자들의 대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기사성 광고냐, 광고성 기사냐,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의미예요. 스스로도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러지 마세요. 고생은 했는데, 근데 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무에서 다루질 수 있도록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뭐 그쪽 사람들 것까지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은 이미 상황이 그 완료가 된 상태의 내용을 제가 봤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뭐 그 좀 많이 답답하고 좀 그랬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이상.